여러분, 이건 또 무슨 소리? 지금도 빚내 버틴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일까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이야기. 실제 말입니다. 하나금융연구소하고요, 조선일보가 엠브레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패널이 한 800명 정도 되고요. 이게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정기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 조사 방식이 현장에 있는 경기를 그대로 말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저도 이게 사실 깜짝 놀란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 첫 번째가 이겁니다. 지금도 빚내 버틴다가 맞는 말이냐. 자영업자들이 지금 빚내 버틴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2022년 1분기죠. 그죠? 2022년 1분기입니다. 사업 관련 대출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3%. 61.3%.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이 대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이. 굉장히 많죠. 10명 중에 6명이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빚내서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제가 61.3%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조선일보하고 하나금융연구소하고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작년 3분기에는요 52.8%였어요. 작년 3분기 52.8%. 지금보다 낮았다. 그러니까 2021년 1분기보다 낮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4분기에는요 56.8% 좀 높아졌어요. 56.8%로. 그런데 이게 낮아져야 되는데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좀 더 이제 좋아지니까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2022년 1분기에는 61.3%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처음으로 6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식당 주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올려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쓰다 보니 금리가 너무 높기도 하고 신용 등급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월세가 5개월가량 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1월 달이라는 게 참 1분기라는 게 1, 2, 3월이잖아요. 이때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때예요. 그야말로 최고로 많이 늘어날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이때 기간을 가지고 뭐 그대로 앞으로도 이렇게 대출자들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자영업자 현장에는요. 지금 대출이 오히려 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결국 현장에서는 아직도 어렵다. 그런데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장사해서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으니까 대출로 빚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빚내서 버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이 된 겁니다. 실제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74.9%입니다. 비슷하다가 23.3%고요. 줄었다는 1.8%밖에 안 됩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경기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 상황이 나빠졌다 이러니까 좀 이게 갑자기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출 이자가 높아지는데 장사는 잘 되는데 왜 안 돼? 식자재가 오르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서 결국은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빚내서 버틴다. 빚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빚 돌려막기. 대출 이자 부담 커졌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말입니다.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2, 3개월 후에 경기 전망은 나빠진다가 42.5%고요. 비슷해질 거가 34.6%, 좋아진다가 22.9%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7.5%가 그래도 좀 나아질 거다, 비슷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나빠진다도 42.5%나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현장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경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 경기를 잘 다뤄야지 지금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 경제는 그야말로 소비의 어떤 표본이거든요. 현장 경기가 좋다가 소비가 잘 된다예요. 근데 현장 경기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3개월 내 주변 사업장 폐업을 봤다가 전체 업종에서 69.9%가 많아졌습니다. 69.9%. 최근 3개월 내에 업종 폐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폐업하는 걸 봤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봤다는. 아니 잘 되는데 왜 망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건설업은 83.3%입니다. 10개 중에 8개가 지금 8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배하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이런 사람들 말하거든요. 뭐 이사업체도 심지어 들어가고요. 이사업체도 소규모 이사업. 요즘 이사 안 가고요. 인테리어 웬만하면 안 하려고 들고요. 최소한만 하려고 들고요. 워낙 비싸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현장의 이야기는요. 자재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장사해서 남는 게 없어서 결국은 빚을 내서 버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1분기까지의 현실입니다. 1분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당에서 좋아진다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에서 그렇게 좋은 인상은 받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환율이 오르니까 수출 기업이 좋아진다. 이 공식은 지금 깨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이 올랐는데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이 예전만 못해요. 왜냐하면 원자재 수입의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원자재가. 마찬가지로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매출은 늘었는데 이게 영업이익은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다 해요. 인건비도 비싸고 식자재비도 비싸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지금까지 2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을 여력도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갚을 여력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직 시장이 안정이 됐다고 이야기는 하나 안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멀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장 경기를 중심으로 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경기가 그렇게 썩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자영업자분들 뭐 상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는 해요. 그러나 골목 상권까지 이게 스며들지는 아직 못했다 이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분기가 나오면 이제 4, 5, 6이 2분기잖아요. 2분기가 나오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이게 좀 더가 아니라 좀 많이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바닥이 살아나고요. 바닥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삽니다. 저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바닥의 어떤 경제 상황을 항상 둘러보고요. 그 바닥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경제 공부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건 아시잖아요. 힘겹게 진짜 어렵게 아무리 밟아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계속 올라선다는 것.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 뭐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버텨내는 그런 강인한 의지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